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삶의 지혜입니다.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 중 하나는 아마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나이 들며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살고 아름답게 나이 들며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당연하게 아름답게 나이 먹고 잘 살다가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는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을 깨닫고는 합니다. 오늘은 한 번 사는 인생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사람답게 나이 드는 것을 웰에이징이라고 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죽는 것을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연령에는 자연연령, 건강연령, 정신연령, 그리고 영적 연령이 있습니다. 노인 심리학자 브롬리는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 라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시간은 길고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름답게 나이 들어 가는 일이다 라고 앙드레 지드가 말했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웰에이징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나이가 들수록 열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4대 고통이 따릅니다. 질병, 고독감, 경제적 빈곤, 그리고 역할 상실입니다. 이러한 4대 고통으로 인해 점점 의욕과 열정을 잃어가게 됩니다. 노년을 초라하지 않고 우아하게 보내는 비결은 사랑, 여유, 용서, 아량, 부드러움 등입니다. 특히 핵심적인 요소는 열정입니다. 노년기에 열정을 가지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민족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는 60, 70대에 의하여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는 70, 80 노인에 의하여, 그리고 6%는 80대에 의하여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역사적 업적의 64%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의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소포클레스가 플로노스의 에디푸스를 쓴 것은 80세 때였고, 괴테가 파우스트를 완성한 것은 80이 넘어서였습니다. 다니엘 드포우는 59세에 로빈슨 크루소를 썼고, 칸트는 57세에 순수 이성 비판을 발표하였고, 미켈란젤로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의 돔을 70세에 완성했습니다. 베르디, 하이든, 핸델 등도 고이의 나이를 넘어 불후의 명곡을 작곡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초라하지 않으려면 대인관계를 잘 하여야 합니다. 즉, 인간관계를 나 중심이 아니라 믿음 중심으로 가져야 합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인생에 실패한 이유에 대하여 조사를 했는데,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했다는 이유는 15%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5%는 잘못된 대인관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이기주의가 강해집니다. 의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폭군 노릇을 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는 나르시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는 염세적이고 운명론적 생각이 지배하는 페이탈리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대인관계는 결국 초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중심축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질 중심의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초라해지고, 일 중심이나 나 중심의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라해집니다. 타인 중심의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장 좋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갖는 것은 믿음 중심의 인간관계입니다. 변함없는 가치관을 갖는 믿음 중심의 대인관계를 웰에이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웰에이징을 위해서는 대신관계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앙의 여부가 삶의 질을 확연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을 의지하기보다는 믿음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과 가까이 하면 정신연령과 영적 연령은 더욱 젊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용모를 단정하고 단아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용모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처음 대할 때 표정을 온화하게 하고 말과 행동을 정중히 하면 좋은 인생을 주기 마련입니다. 나무는 자랄수록 크고 풍성한 자태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초라하기 마련이지요.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초라함이 아닌 고고함을 지닐 수 있도록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합니다. 옷도 몸도 청결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남의 말을 많이 듣고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때 얼굴의 표정도 밝아지고 품위가 엿보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젊은이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며 듣고 배워야 합니다. 자신은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젊은 사람에게 훈계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나름대로의 사고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대의 사고를 강요한다면 오히려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항상 젊은 사람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아량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도 젊은 사람에게 배울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지나치게 절약을 강조하여 인색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가족이든 친구든 아는 사람이든 간에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된다면 품위를 지킬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이 부모 부양 의식이 약해졌기 때문에 자식에게 기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부모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명한 부모라면 자식 농사도 중요하지만 나 스스로의 노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즉, 자식 농사 못지않게 내 노후 농사도 잘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관대하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입니다. 숨가쁜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 살아감으로 그만큼 젊은 시절보다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낙천적인 태도를 가지면 관대해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이가 들어 완고하고 편협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나 우리 세대에게 좋지 않은 인상만 줄 뿐입니다. 무언가 아쉬움이 있어도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너그럽게 웃는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늘 배우고 다듬어 낙후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공부도 안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대도 항상 배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든 젊은 사람에게 배우든 새로운 것을 수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매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엄격한 유교적인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딱딱한 태도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우리도 미소 지을 때 자애롭고 온화해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면 오히려 상대방은 더 주고 싶은 생각을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미소 짓는 얼굴,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노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승점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합니다. 후반전의 인생은 여생이 아니라 후반생입니다. 인생의 주기로 보면 내리막길 같지만 내세를 향해 새 인생을 시작할 때입니다. 웰빙 인생은 결국 웰 에이징 하다가 웰 다잉으로 맞춰야 합니다. 오늘은 아름답게 나이 들어 잘 살다가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